요즘 정말 쉽지 않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재개발 사업이 줄줄이 멈춰서는 현상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의 주택 공급이 왜 마비 상태에 빠졌는지 그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보시죠. 91%.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올해 서울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던 곳들 중에 무려 91%가 돈 문제, 바로 이주비가 부족해서 발이 묶였다는 뜻입니다.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사업이 그냥 올스톱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아니, 수만 채의 새 집이 곧 들어설 것처럼 다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 모든 현장에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게 만든 걸까요? 이 문제의 원인을 한번 따라가 보니까요. 이게 좀 의외의 곳에 있더라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흙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이 아니라 바로 은행 창구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려면 딱 하나, 이 단어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LTV죠. 주택담보대출 비율. 쉽게 말해서 내 집을 담보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 이걸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정부가 가계빚을 관리할 때 쓰는 아주 강력한 카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규제가요, 정말 극과 극입니다. 집이 한 채인 분들은 집값의 40%까지는 어떻게든 대출이 나와요. 그런데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어떨까요? LTV가 0%입니다. 0%. 이건 대출의 수도꼭지를 그냥 완전히 잠가버린 거죠. 사실상 대출 금지나 다름없어요. 이 LTV 0%라는 규제, 이게 그냥 서류에 찍힌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마치 나비의 날갯짓처럼 서울 전역에 있는 포크레인을 멈춰 세우는 거대한 연쇄 반응, 그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자,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해요. 새 아파트를 지으려면 일단 거기 살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잠시 이사를 가야 하잖아요. 바로 이때 필요한 임시 거처 마련 자금을 이주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돈이 없으면요, 아예 첫 삽도 뜰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그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는지 한번 볼까요? 다주택자인 한 가구가 이주비 대출을 못 받아서 이사를 못 가요. 그럼 그게 도미노의 첫 조각이 되는 겁니다. 한 집이 못 나가면 옆집도 못 나가고 결국 전체 이주가 막히면서 프로젝트 전체가 그대로 멈춰서는 거죠.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려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의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죠. 전체 조합원 중에 무려 3분의 1이 넘는 296명이 다주택자였던 거예요. 이분들이 대출을 단 한 푼도 못 받게 되니까 결국엔 시공사마저 이러면 우리도 보증 못 써준다고 나오면서 사업 전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이게 단순히 건물 몇 채 짓고 못 짓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를 가르고 미래의 심각한 주택 부족 사태를 예고하는 아주 위험한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흐르는 시장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신박하게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강남의 큰 사업장들은요, 높은 이자를 물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구해와요. 하지만 그 외 지역의 좀 작은 사업장들은 아예 돈줄이 꽉 막혀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이라는 거예요. 실제 35개 사업장을 분석해 봤더니 우리엔 자금 문제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은 4분의 1도 채 안 됐습니다. 나머지 대다수는 사업이 어떻게 될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신세인 거죠. 만약에 이 상태가 그냥 계속 이어진다면요, 정말 큰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까지 서울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새 집이 무려 5만 6천 채나 허공에 떠버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웬만한 신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서울시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주장의 핵심, 딱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을 개인의 가계빚으로 볼 게 아니라 서울 전체를 위한 주택 공급 사업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빚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모두를 위한 사업비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판을 완전히 뒤집자는 제안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정부에 내놓은 구체적인 안은 이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이주비 대출만큼은 일반 대출과 분리하고 집이 몇 채든 상관없이 LTV를 70%로 통일해달라는 거죠.
꽉 막힌 돈의 흐름을 터서 멈춰버린 재개발 엔진을 다시 돌리지 않은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가계부채를 관리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집을 공급하는 것도 정말 시급한 문제잖아요. 이 두 가지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